올해 74,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몸에 나쁜 게 안 쌓이는 거지 뭐. 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믿으면서 밤마다 서너 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물도 일부러 많이 드시고 저녁마다 건강보조제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죠. 본인은 건강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침마다 느끼는 건 개운함이 아니라 눈밑이 꺼지고 머리가 멍한 피로감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건강을 위해 하시던 행동들 중 일부가 오히려 야간뇨와 불면을 부추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건 비싼 약도 거창한 치료도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빵 한 봉지 값이면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과일 하나가 밤마다 깨어있던 몸을 다시 조용히 잠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노년기 수면과 배뇨를 연구하는 여러 자료를 보면 잠이 자주 끊어지는 것만으로도 면역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고혈압, 당뇨, 뇌졸, 중밤중, 낙상 위험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다가 피곤함과 우울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도 밤에 2번, 3번, 어떤 날은 4번까지 깨서 화장실 다녀오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낮에는 자꾸만 꾸벅꾸벅 졸다가 정작 밤이 되면 또 눈이 말똥말똥해지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빵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흔한 과일 하나가 어떻게 야간뇨를 줄이고 약 없이도 깊은 숙면을 돕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제대로 살리려면 일상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 하나로 밤사이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훨씬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나이에 잠 좀 편히 자면 얼마나 좋을까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문. 우리 몸에서 밤의 주치의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고마운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0대 초반 이정우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한동안은 평온하게 지내셨지만 어느 날부터 새벽마다 4번씩 화장실을 오가느라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셨습니다. 아침이면 몸이 돌처럼 무겁고 낮에는 졸음 때문에 책도 TV도 집중이 안 되고 식사 후에는 기운이 쭉 빠져 외출도 꺼리게 되셨죠. 이제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정우 어르신은 이렇게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분들이 이 어르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건 습관이지, 뭐 낮에 졸린 건 나이 탓이지 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처지고 의욕이 줄고 악순환에 갇혀서 하루가 점점 더 길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계셨죠. 그런데 작은 변화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우 어르신이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한 개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대단한 효과가 있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나흘째 되는 날부터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밤마다 4번씩 가던 화장실이 1번으로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빛이 훨씬 환해져 있고 낮에는 피곤함이 덜해 손주들과 동네를 산책하는 일이 다시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을 너무 방치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며 무엇보다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하필 바나나인지, 왜 따뜻해야 하는지, 왜 잠들기 2시간 전인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야간뇨와 불면을 부르는 일상 속 5가지 습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계신 행동들이 사실은 밤마다 여러분을 깨우는 진짜 범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저녁에 짠 음식입니다. 우리 식탁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장아찌처럼 짭조름한 반찬이 자주 올라오죠.
특히 저녁에 입맛이 없으면 국물이라도 떠먹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소금기가 많으면 우리 몸은 그 염분을 씻어내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녁 식사가 짤수록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국내 영양 관련 보고들을 보면 저녁 염분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야간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몸이 짠 기운을 낮추려고 일부러 수분을 더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른을 넘긴 박정숙 어르신은 저녁마다 김치찌개에 젓갈을 곁들이는 식사를 수십 년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밤이면 3번은 기본으로 깨다 보니 아침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깨질 듯 무거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만 조금 바꾸는 실험을 해보셨습니다. 국물은 최대한 남기고 김치는 한번 물에 살짝 헹궈 드시고 찌개 대신 담백한 나물과 구운 생선 위주로 상을 차려본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국물은 줄이고 간은 조금만, 대신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다만 소금을 한 번에 확 줄이면 어지럽거나 허기진 느낌이 들 수 있으니 입맛이 적응하도록 서서히 줄여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 식사 후에 유난히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편이라면 오늘 저녁부터 국물과 짠 반찬부터 조금 덜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습관은 차가운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시원한 음료나 냉장고에서 막 꺼낸 과일, 얼음 동동 띄운 물을 즐겨 드십니다. 그런데 찬 음식은 방광 근육을 오그라들게 만들어 자꾸만 신호를 보내게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근육 전체가 긴장하게 되고 이 긴장이 방광에도 그대로 전해져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배뇨 관련 연구들을 보면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방광, 주변 근육의 긴장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녁에 찬 음식과 찬 음료를 반복해서 드시면 밤에 더욱 자주 깨게 되는 거죠. 예전에 만났던 60대 후반 김명자 어르신은 자기 전에 찬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유가 숙면에 좋다더라는 말을 듣고 시작한 건데 찬 상태로 마시다 보니 오히려 배가 서늘해지고 밤에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따뜻하게 데운 우유로 바꾸자 며칠 지나지 않아 밤에 깨는 횟수가 훨씬 줄었다고 하셨어요. 저녁에는 가능한 한 따뜻한 물이나 데운 음료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음료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손으로 잡았을 때 편안한 미지근한 온도가 적당합니다. 잠들기 전에 차가운 음료나 얼음 들어간 커피, 냉장 과일을 자주 드신다면 오늘부터는 온도를 한번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번째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제각각인 잠드는 시간입니다. 하루는 10시에 자고 또 어떤 날은 새벽 1시, 2시에야 눈을 감는 식으로 잠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우리 뇌가 도대체 언제 쉬어야 하는지 헷갈려 합니다. 이렇게 리듬이 흐트러지면 수면을 돕는 호르몬 분비도 뒤죽박죽이 되면서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국내 연구 자료를 보면 취침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깊고 단단하게 잠들도록 돕는 호르몬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자주 깨고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75 이춘호 어르신은 밤마다 TV를 보다 보면 어느새 새벽 시간대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11시에 불을 끄고 또 어떤 날은 새벽 2시쯤 돼서야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낮에는 늘 졸리고 정작 밤에는 깊은 잠에 떨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11시면 무조건 불을 끄자 하고 스스로 약속을 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말똥말똥해서 뒤척이기도 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드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맞추는 것. 주말이라고 크게 깨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잠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하시다면 오늘부터 나만의 취침 시간을 하나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째로 짚어볼 건
저녁의 블루라이트, 즉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입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 화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푸른 계열의 빛이 나오는데 우리 뇌는 이 빛을 보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들 준비를 하자는 신호를 보내야 할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몸은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깨어있게 되는 거죠. 수면 관련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평균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깊은 잠 단계가 늘어났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녁의 화면 사용이 우리 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정혜란 어르신 69은 잠들기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짧은 영상을 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눈은 피곤한데도 영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어느새 새벽 1시를 넘기는 날이 많았죠. 그러다 화면 대신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고 가끔은 짧은 책을 읽는 시간으로 바꾸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전원을 끄고 방 조명을 조금 낮추어 몸과 뇌가 이제 쉴 시간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오래 붙들고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은 그 시간을 조금만 줄여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5번째 원인은 몸이 지나치게 차가운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근육은 긴장하고 혈액순환은 둔해집니다. 그러면 방광 주변도 같이 긴장해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호를 자꾸 보내게 되고 결국 밤에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됩니다. 반대로 몸이 적당히 따뜻해지면 근육이 풀리고 방광도 편안해져서 신호가 잦아들게 됩니다. 해외 노년의학 관련 조사들에서도 수면 시 체온을 조금만 올려도 야간 배뇨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몸을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른을 넘긴 한정숙 어르신은 한동안 전기장판을 3개 틀어놓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고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어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주머니나 온찜질 팩으로 배와 허리 주변을 감싸는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깊게 자는 날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잠들기 전 약 40도 정도 되는 물로 간단히 샤워를 하거나 부담되신다면 따뜻한 물에 발만 10분 정도 담그는 조경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으니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온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밤에 몸이 으슬으슬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한참을 뒤척이고 계시다면 오늘은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한번 따뜻하게 데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원인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밤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 볼 수 있는 건 따뜻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수면 리듬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칼륨은 몸속 수분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저녁에 반찬을 조금 짜게 드셨더라도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어느 정도 중화해 주면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광 주변 근육이 덜 긴장하게 되면 조금만 차도 빨리 화장실이라고 보내던 신호가 잦아들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수면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약을 쓰지 않고도 잠이 깊어지는 느낌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은 하루에 1개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자기 직전에 드시면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누워야 해서 배가 더부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바나나를 찬 상태로 먹기보다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겁니다. 차가운 바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살짝 데운 다음 계피가루를 한 꼬집 뿌려 드셔보세요.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67 최영희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시작하신 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얼마나 다르겠어 했는데 사흘째 되던 날 밤부터 꿀잠을 자는 날이 하나둘 늘어났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한번 따뜻한 바나나 한 개를 준비해 보시겠어요? 준비 과정도 간단하지만 몸이 느끼는 변화는 생각보다 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습관은 잠들기 전 배 주위를 돌보는 복부 마사지입니다. 우리 배 안에는 장과 방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위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풀어주면 온몸이 이완되면서 배뇨 신호도 한결 잦아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방광 주변 근육이 빳빳하게 긴장돼 있으면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데 마사지를 통해 그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세요. 한 바퀴 도는데 10초 정도 걸리는 천천한 속도가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훑듯이 지나가면 효과가 적고 힘을 세게 주어 꾹꾹 누르면 오히려 배가 아플 수 있으니 따뜻하게 쓰다듬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너 바퀴 정도 원을 그려준 뒤에는 배꼽 아래쪽 방광이 있는 부위를 손바닥으로 넓게 덮어 가볍게 눌렀다 떼어주면서 온기를 전해주세요. 배가 차가운 편이신 분들은 손을 충분히 덮인 다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손으로 배를 만지면 오히려 몸이 움찔하면서 더 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거나 따뜻한 물에 잠깐 담갔다가 물기를 닦은 뒤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71살 김춘자 어르신은 이 복부 마사지를 매일 밤 꾸준히 하신 뒤로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 전에 배 좀 쓰다듬고 잔 것뿐인데 몸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신기해 하셨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도 손바닥으로 배꼽 주변을 한번 부드럽게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그 다음으로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물로 몸을 가볍게 덮이는 목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10분 정도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도 심장이 안정되고 뇌에는 이제 잠들 준비를 하자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이 풀리면 근육이 이완되고 그 뒤로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조금 떨어질 때 잠에 들기 가장 편안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 온도는 약 40도 안팎,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해서 각성 상태를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샤워를 할 때는 목, 어깨, 허리처럼 긴장이 많이 쌓이는 부위를 특히 신경 써서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 부위가 풀려야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욕실로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따뜻한 물에 발만 담그는 조경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목까지 잠길 정도의 물에 10분 정도만 있어도 온몸이 포근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목욕이나 조격을 마친 뒤에는 물기를 잘 닦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1시간 안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체온이 천천히 내려가며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오거든요. 74살 박순덕 어르신은 매일 저녁 짧게나마 조격을 하는 습관을 들인 뒤로 밤에 덜 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긴 뒤 바로 잠자리에 드셨나요? 오늘 밤 짧은 샤워나 조격부터 다시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화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면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시키려면 블루라이트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아예 화면을 끄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종이책을 읽거나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듣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처음 며칠은 심심하고 손이 허전할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오히려 그 시간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잔잔해지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만약 꼭 화면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야간 모드로 설정하거나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덜 보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짧게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자기 직전에는 눈과 뇌를 자극하는 강한 빛에서 멀어지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정수남 어르신 69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습관을 들이신 뒤 잠에 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작은 도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식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간료를 줄이려면 저녁 6시 이후에 짠 음식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음식간은 미리 연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김치나 찌개, 국물보다는 채소 반찬 위주로 마무리해보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몸은 그것을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 삶은 채소, 구운 생선처럼 깔끔한 반찬들로 상을 차려보세요. 국물 요리를 드셔야 한다면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김치는 살짝 물에 한번 헹궈서 소금기를 조금 줄인 뒤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반찬은 가능하면 점심 쪽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피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왜 이렇게 싱겁지 하며 입맛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오히려 담백한 맛이 익숙해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중반 이명숙 어르신은 저녁 식단에서 국물과 젓갈을 빼고 난 뒤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만이라도 조금 덜 짜게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저녁에 물 마시는 습관도 함께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입안만 촉촉해질 정도로 조금씩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분은 하루 종일 골고루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저녁에 몰아서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동안 마실 물의 대부분은 오후 4시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목 마르지 않을 만큼만을 원칙으로 삼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저녁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고 동시에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해서 잠드는 시간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처럼 카페인이 거의 없고 몸을 편안하게 덮여주는 차를 선택해보세요. 이런 차들은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면서도 소변을 심하게 늘리지는 않아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일상에 넣어보시면 몸은 서서히 제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걸 언제 다 챙기나 싶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이어가 보면 분명히 달라진 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이틀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흘째, 나흘째쯤부터는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처음이 어렵지. 한번 몸이 익숙해지고 나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해집니다. 실제로 70살 조명자 어르신은 말씀드린 5가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뒤 밤이 다시 선물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밤에는 깊이 자고 낮에는 손주들과 공원도 나가고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나며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겠다는 든든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아우트로. 오늘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어지고 아침마다 피곤에 짓눌려 지내시던 어르신들이 어떻게 다시 고요한 밤과 개운한 아침을 되찾으셨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녁에 짠 음식, 차가운 음료, 들쭉날쭉한 수면 시간, 자기 전 스마트폰, 차가운 몸, 이 익숙한 5가지가
야간요와 불면을 부르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따뜻한 바나나 한 개와 몇 가지 자그마한 습관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천천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한 바나나 한 개를 준비해 보셔도 좋고요.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라디오를 켜두고 불을 조금 낮춰보셔도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도록 짧은 족욕이나 배 주위 마사지 하나만 더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이제부터 내 잠과 몸을 내가 챙기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편안한 잠을 누릴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신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의 몇 달, 몇 년을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이건 내 이야기 같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혼자가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닙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 편입니다. 그 몸에게 오늘부터 조금 더 따뜻한 환경을 선물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 못 이루는 다른 가족들, 친구들, 이웃 어르신께도 한번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낙상이나 뇌졸중 위험을 줄여주고 우울과 피로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렵지 않고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천천히 눌러두세요. 그 행동 하나가 나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생활관리 방법입니다. 이미 진단받은 지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크게 바꾸시기 전에 꼭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밤 따뜻한 바나나 한 개와 함께 조금 더 편안한 밤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모레도, 오래도록 건강하게 함께 가요.